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시민 지식방송 UTV 제마크던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네 번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 분의 오라클 전문가분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각 분야별로 최신 정보와 또 관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궁금한 것도 그냥 듣지만 마시고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궁금한 것들 서슴지 마시고 아까 쪽지로 해가지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게스트이신 첫 번째 시간 게스트인 서호정님이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기 보면 11G R2인데 예.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나온 거죠? 예, 한 2달 정도 됐고요. 네. 기존에 이제 11G 버전에서 이제 좀 약간 새로운 모습으로 좀 새로운 컨셉들을 많이 담고 있는 R2 버전으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계정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죠? 있었죠. 예. 그때하고 오늘 좀 다른 점은 우선은 이제 또 대용량에 대한 부분을 위한 어떤 클라우드를 위한 기반, 네. 이제 어떤 모바일에 대한 요청에 대한 어떤 기반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미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하면서 사실 계정 관리 입장에서도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11G R2 이런 거 클라우드, 소셜,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플랫폼이 계정 관리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이제 디바이스나 이런 여러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파일 형태의 디렉토리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고요. 네네. 주로 이제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는 이제 어떤 사용자 계정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입사에서부터 예를 들면 사용자 퇴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형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입사, 퇴사, 중간 경력자 채용 같은 그런 것도 되게 복잡했잖아요. 옛날에는 공채로 끝났는데 요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들어오는 방식도 많고요. 그렇죠. M&A도 되고 또. 그런 것도 많고 또 이제 또 사고도 많이 나라고요. 네. 이런 케이스 이런 거 있죠. 퇴사한 사용자가 VPN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정이나 권한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사람들이 사실은 심심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싱글 사인온 접근 관리 이 부분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모바일 시대라는 거죠. 기존 거에 애드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가 어떤 디바이스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권한 관리도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그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들어오는 사용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애플을 이용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사용자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터링할 수 있는 형태, 이런 어떤 차단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기반에 있는 브라우저 기반으로 쓰다가 모바일 형태에서 이제 앱으로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SS 접근 관리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저희 액세스 메이드먼트 슈트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사용자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용자라 하면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협업도 많이 하잖아요. 정규직도 있지만 계약직도 있고 또 서드파티도 있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거 다 포함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용자 관점이라면 물론 이제 내부에 있는 사용자이고 그 다음에 실제 내부 사용자가 웹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패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용자용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계약직도 있을 거고 또 B2C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 성격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뭐 레가시라던가 또는 이제 그 SNS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디렉토리 서비스가 그런 어떤 프로파일을 좀 대용량이면서 LDAP 기반이면서 빠르면서 또 이제 그 빠른 액세스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도 이번 플랫폼에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구성 요소들을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이게 아까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복잡해진다면은 사용자를 어떤 처음에 지정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세스 되게 좀 쉬워야 될 것 같아요. 편의성 면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변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어차피 인사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사실은 원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그 실제로 대상 시스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들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이제 어떤 룰이라든가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심플리파이드 했다라는 의미는 카트라는 어떤 형태 저희가 쇼핑몰을 가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카트에 담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뭐 카트에 담듯이.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가 필요한 권한들이나 이런 것들을 카트에다 이렇게 담아서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낸다던가 네.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건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도 UI상에서 많이 심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UI 프레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U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DF라고 하는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 개발 프레임워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위에 보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발 UI인데 네. 이 부분을 별도 이제 코딩이 없이 저희 쪽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UI를 좀 약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에 대한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좀 쉽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에 맞게끔 뭐 사용자에 대한 어떤 회사의 성격에 맞게끔도 다르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어떤 형태의 그 UI에 대한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뭐 계정 관리에 있어서 또 제일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보안적인 면이잖아요. 예. 요즘 사실 보안이 이제 또 외부 보안도 있지만 사실 내부자 보안으로 인해서 많이 뚫린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시는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 시스템 계정 관리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OS 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계정,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 계정들이 다 포함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플리비드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이제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나 OS에 보면은 그 루트 계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아니면 시스 계정 같은 것들이 막강 있는데. 권한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계정들을 많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세요, 사용자들이. 그러면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계정을 공유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누구에게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감원에서도 제공하는 거는 1인 1 계정을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1인 1 계정이 랜덤하게 발생한 암호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끔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 OTP 비슷합니다. 예. 대신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필요 없이 저희 오팸이라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랜덤한 암호를 얻고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형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패스 자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소도 화면 좀 볼까요? 한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네. 예를 들면 내가 그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암호가 필요하다. 그럼 체크 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사용을 못 하고요. 그럼 여기에 의해서 랜덤하게 발생한 암호를 제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용보를 이용해 가지고 DB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키핑을 하면서 네네. 새로운 랜덤한 암호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그 랜덤한 암호가 어떤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네네. 그래서 그런 UI를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액세스 매니지먼트. 예. 그 할 때 지금 뭐 요즘 이제 액세스가 단순 PC가 아니라 사무실 내 PC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태블릿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소셜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건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접근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웹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이제 전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네. 이제 이슈가 안 되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웹 기반에 대한 형태로 이제 가장 많은 형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디바이스라는 게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종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오픈 아키텍처를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REST나 네. OAuth 같은 이제 기반의 API나 인증 방식을 도용을 네. 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웹에 있는 그러니까 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같이 SSO나 접근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여기 보면 소셜 사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 이게 되려면 오픈 소스를 꼭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제 소셜에다 SNS와 관련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실제로 이런 이제 그 디바이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이제 사용자가 회사 안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자판을 두들기는 형태의 그 접근의 방식들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네. 그 모바일을 이용한 거리에서건 커피숍에서건 어디서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성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그 접근에 대한 것들을 또 보완해야 되는 것도 이슈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SSO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거에 들어오는 모바일에 대한 디바이스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그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제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뭐 어떤 분야든지 저도 이제 방송해보면 느끼는 건데
그 사용자의 편의성하고 보안이 예. 따로 떠노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리 측면에서는 좀 불편함을 감수해도 되지만 사용자한테는 사실 또 그게 먹히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또 커버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실제로 이거를 뭐 하는 적용한 예인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F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오라클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그 사용자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예, 그걸 이제 샘플로 만든 거고요. 그 접속하기 위한 인증 정보가 들어가고, 네. 그 인증 정보는 저희 쪽 내부에 있는 정보죠. 네네. 그걸 이용해서 들어갔을 때 저렇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재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샘플링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뭐 스마트폰에서 어쨌든 간에 매출액 대비는 1등이잖아요. 예, 예. 네, 애플 제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테스트 베타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테스트베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그 본명적으로 쓰는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먼저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범용적인 형태의 어떤 그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요구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베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이 이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인증 절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인증 프로세스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모바일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모바일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런처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런처된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심어놓은 API를 통해서 네. 특정한 이제 저희 모바일 쪽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모바일에서 들어온 모바일 아이디라든가 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체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인증 정보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 없으면은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네. 저희 쪽에 있는 모바일은 소셜 서버라는 것이 있죠. 그쪽에서 실제로 그 사용자의 정보를 이런 것들을 또는 디바이스 정보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정책이나 또는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인증에 대한 것들을 가용할 수 있는 토큰을 전달하게 되고요. 네. 그 정보를 사용자 디바이스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그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그 SSO를 할 수 있게끔 접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요즘 이 소셜 사이언은 아까 예. 뭐 되게 편한데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기업 내에서는 편하겠지만 이것이 보안 관련돼서 어떻게 될까 고민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셜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용자가 그 편리성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용자가 모든 또는 다양한 계정들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범용적인 어떤 형태의 SNS에 있는 정보들을 함께 트러스트 할 수 있는 형태의 컨셉을 가져가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내가 계정을 관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사용자 정보를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싱글 사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보안적인 아키텍처로. 그렇겠네요. 예. 요즘 또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 형사이권 되잖아요, 이제. 자, 관제 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이라는 가장 큰 이제 그 중요성은 이제 디바이스를 어떻게 이제 어디에서 접근하느냐. 네. 예를 들면 어느 위치에서 어느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하느냐. 이런 정보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디바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보이는 그러한 정보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네. 뒷단에서 마치 그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도 맞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용자가 맞는지 진짜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일단 인증 강화 솔루션을 통해서 네.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식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여기 맨 밑에 이 그래프가 색깔 있는 그래프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요? 이거는 그 이거 사용자들이 되는 것 같은데. 접속하는 형태들이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은 시간대라든가 IP대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패턴들. 예, 네. 그런 패턴들에 따른 어떤 유형을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게 있는지 네. 없는지 그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 패턴을 갖고 어떤 액세스 관리를 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액세스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용자를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들이 이제 컨텍스트가 되는데 네. 그 정보들이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가 실제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사이에는 네. 웹이라는 형태의 네. 서비스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다 어우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또는 이제 보안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까 같이 SS 솔루션이라든가 또는 소셜 그 모바일 솔루션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계정 관리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묶어가지고 보안에 대한 어떤 플랫폼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가상화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럼 예. 이제 이 디바이스가 어떤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아니라 네. 가상 디바이스 같은 데도 이것이 다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그 밑단으로 내려올수록 사실은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통제 수단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백엔드로 네.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맨 오른쪽 이것이 이제 공조 추가하고자 하는 예, 내용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레가시는 기존에 도 다양한 일반적인 패키지뿐만이 아니라 이기종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차피 모바일이라든가 오픈된 환경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탠다드 방식을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족을 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페더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정 관리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도 또 뭐 웹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 디렉토리 서비스 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요즘 어떻게 사용자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용량이고 예.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되게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예. 네. 그 점은 어떻게 빨라졌는지. 그래서 이제 LDAP이라고 이제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LDAP이라고 하죠. 네. 라이트 웨이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DB는 이제 트랜잭션 단위로 하고 LDAP은 프로파일에 대한 서치 위주로 한다고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DB도 워낙 성능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성능의 차이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결국은 LDAP이라는 것은 분산 구조에서 뛰어난데 문제는 LDAP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저희 한국 인증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용자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치가 늦는데 문제는 이게 SNS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사용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바뀌어요. 네. 그러면 바뀌는 데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능의 저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존에 있는 항상 이제 C 기반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가 많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네. 성능이 기존의 디렉토리 서버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최소 이상 향상된 제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억, 수백만, 수천만 형태의 데이터들도 쉽게 적은 용량으로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유니파이드 디렉토리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성능 자체가 기존에 있는 방식에 있는 디렉토리 서버하고 저희가 이제 BMT 같은 것도 해봐도 성능 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IT 서비스가 그 서비스 대상들이 이제는 자꾸 뭐 기합수 늘어난 걸 따져보려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계정 관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전에는 포인트 솔루션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같은 포인트 솔루션 어프로치인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플랫폼 방식인지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계정 관리라는 부분들이 뭐 어떤 접근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플랫폼적인 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포인트 방식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복잡한 환경들을 같이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솔루션만 가지고는 그게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네.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예를 들면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ADF라는 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부분들은 또는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소어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그 맵로직이라는 저희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메모리 기반의 코어런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웹로직의 미들레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어프로치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플랫폼 어프로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그 뭐 다른 또 퍼포먼스 쪽에서 이제 코일런스 있지 않습니까? 예, 메모리. 예, 여기서 예. 이 퍼포먼스 향상시키는 거, 예, 예. 요거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도 있죠. 저희가 이제 SS 솔루션이 오라클 에이든 어떤 액세스 매니저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일반적으로 쿠키로 이제 일반적으로 SS를 수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세션 단위로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똑같은 사용자가 한 명, 두 명 오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시 사용자를 제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이 DB에 있는데, 그걸 항상 DB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세션에 대한 정보들을 그 웹로직에 있는 메모리 영역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세션에 대한 것들 체크할 때 거기 코어런스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끔 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한테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 네. 이런 걸로 형태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코어런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정 관리 전체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는지 네. 11G R2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거버넌스, 그다음에 액세스, 그다음에 디렉토리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계정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암호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플리비지 어카운트에 대한 그 매니지, 아까 있던 랜덤한 패스워드를 이용한 네네. 접근 관리, 그다음에 이제 SOD에 대한 거, 그다음에 롤에 대한 마이닝. 그러니까 롤에 대한 마이닝이라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리소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롤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엑셀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싱글 사인원,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권한 관리, 네. 그 다음에 이 기종의 솔루션 간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페더레이션,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된 접근 지어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은 이제 디렉토리라는 건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거버넌스나 액세스 쪽에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대용량으로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저장소를 정하는 것이 이제 LDAP 디렉토리 쪽에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그 11G R2잖아요. 예, 예. R2가 이제 2달 전에 나온 건데 예. 기존의 거에서 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예. 추가됐더니 강화된 게 어떤 우선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제 프리빌리지 어카운트라는 부분이 새롭게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어치가 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액세스 측면에서는 저기 모바일 앤 소셜, 네. 예, 클라우드, 이 부분이 저희 쪽 새롭게 또 들어온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기능이 좀 더 향상되거나 좀 약간 바뀌는 형태의 제품들이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사용 고객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이제 플랫폼적인 접근의 방식이 이제 어떤 장점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포인트 솔루션을 접근하게 되면은 그 솔루션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변경된 환경들을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식성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어떤 형태에 있을 때 그 플랫폼적인 서비스를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네. 거기 있는 것들을 바로 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접근 방법보다는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들이 고객 쪽 입장에서도 향후에 확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늘어났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나 대규모 어떻게 보시면 뭐 토요타나 제조사. 예, 비트 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용자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딜리버리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뭐 SSO가 필요하다 SSO 집어넣고 계정 관리 필요하다 계정 관리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어떤 아까 가버넌스냐 액세스 매니지먼트냐 이런 어떤 컨셉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집어넣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투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예전부터 뭐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또 어떤 나도 LDAP 또 계정 관리 이런 예, 것들을 이미 하고 예, 있잖아요. 어떤 예, 형태로 간에. 예. 그런 데들이 지금 이런 플랫폼으로 다 예, 예. 거의 포인트 솔루션이 많을 텐데 예. 그런 데들이 이런 이제 플랫폼 방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뭐 하려면은 예. 어떤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이랄까 예.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보통 가져가야 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미 흘러가는 형태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한 번에 바꾸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형태의 어떤 플랫폼을, 새로운 플랫폼을 어느 정도의 그 목표 시스템에다가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서비스들을 기본적인 플랫폼에다 담고 네.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거나 추가되는 부분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하나씩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이고 그 두 간에도 사실은 이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SSO 같은 경우는 이제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SSO는 계속적으로 이제 둘 간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은 하나씩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는 새롭게 그 구입이 된 그 새로운 플랫폼에다가 옮기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취해서 사실은 약간 장기성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방식으로 맞습니다. 되는 거죠. 한 방에 확 되는 게 아니겠네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한꺼번에 되는 형태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것들을 그대로 내버두면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얘를 계속 유지는 시켜놓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럼 그게 완전히 그 트랜지션이 되는 기간이 보통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한 얼마를 보통 보십니까? 글쎄 이제 대부분 이제 기간으로 명시하기는 힘들고요. 대신 시스템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세대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고도화라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형태를 빌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주기들이 예를 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한 번씩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저기 사례들은 다 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이제 이런 계정 관리 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외국에 비해서 수준이랄까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지금? 우선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형태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 조직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마다 서명도 막 바뀌고 갑자기 확 없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확 조직 개편이 전체 일어나기도 하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외국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포스코나 다른 어떤 LG 계열이나 삼성 계열 같은 경우도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제품들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런 고객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기능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냥 저는 뭐 외국 본토 회사에서 일해본 적 없지만 외국에 비해서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면을 또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조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외국에서 인지할 수 있는 조직 체계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외국은 되게 프랙티컬하잖아요. 그 체계가. 저희는 이제 굉장히 하이라키하고 그렇죠. 하이라키 하면서도 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솔루션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관리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 기술들을 이제 서로 이제 구비해야지만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조직 두 개가 또 막 세네 개가 회사가 합친다면 있죠.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SIA적인 어프로치만 하면은 더 오히려 되게 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 내도 마찬가지지만 국외에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H사나 다른 형태의 글로벌 회사들도 그런 형태의 계정 관리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내가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형태 내가 별도로 뭔가를 신청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그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 그걸 컨트롤하면서 각각의 그 글로벌한 형태의 서비스들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형태. 그러면서도 계열사들도 포함하고 이런 형태 어떤 그 GIM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IM을 하는 형태가 요즘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Q&A 시간 갖기 전에 여러분들 설문조사,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춘택님, 기업의 대부분이 기존 보안 업체 솔루션들의 암호화 방식인 플러그인, API, 파일 암호화 등으로 데이터 압축이나 머신 스펙을 키우는 요인이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기인되어 고민입니다.
오라클에서는 접근 제어 솔루션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며 보안성, 가용성, 성능 향상의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예, 그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보안이라고 하게 되면 DB 보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DB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네.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에 대한 보안도 있을 거고요. 첫 번째로 DB에 대한 보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B를 보안하는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API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중간단에서 게이트웨이 방식 같이 그 한번 이게 꼬아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TD라고 하죠. 그 트랜스페어런츠 디스크리프션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DB 엔진에 자체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BMC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API 방식이나 또는 게이트웨이 방식에 비해서는 성능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능 제어 없이 저희가 이제 오라클에서는 DB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아예 그 안에 그 시스템 내부적으로 캐싱을 아까 사용하는 로직들이 있어요. 그 관한 관리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DB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접근 제어를 했던 정보들이 중간에 캐시에 남아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상호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DB의 어떤 트랜지션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성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승현님, 스마트 디바이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MDM 도입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 모 MDM 벤더의 제품을 보면 모바일 단말에서 클라우드 액세스를 SSO로 관리를 하거나 PKI 등으로 접근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라클의 계정 관리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모바일을 지원할 수 있는 서버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바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액세스에 대한 그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는 뒤에 저희 SS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넘겨가지고 이제 인증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AAM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제품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가 언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어느 디바이스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사용자 행태 분석을 다 하는. 예, 결과적으로 패턴 분석이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반 패턴화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그 사용자가 내가 아이디 패스를 갖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진짜 네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사용자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접근해 했던 내용들을 프로파일 해가지고 그 패턴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거부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PKI를 쓰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테그레이션 가능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지능적인 형태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제가 얘기했던 그 패턴화 방식을 통한 어떤 접근 제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패턴화 방식으로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맞는 사람이에요.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풀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역인데 갑자기 가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미리 그런 것들을 노틸해가지고 푸는 경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했을 때 관리한테 얘기해가지고 푸는 방법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현미님, 로그인 패턴 보여주는 그래프 기능에서 사용자가 많으면 비교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정규 패턴, 예를 들면 기준 패턴 같은 것도 나타내 주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여주는 패턴이라는 것은 그 정규화되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패턴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들어오는 아까 같은 디바이스나 시간이나 IP대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모아서 요거에 대한 어떤 매칭된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사용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용자라고 나타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의 기준은 얼마 정도의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 기준 누가 정합니까? 그건 이제 고객이나 이런 걸 정한 거죠. 그 어떤 회사마다 그렇죠. 규정을 줘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같이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그 패턴에서 번하는 경우가 많다기 때문에 업종마다 달라야죠. 다릅니다. 아니면 뭐 회사에서만 접속하고 그 위에서는 회사에서 접속할 일이 없을 거라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막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패턴에 대한 그 기준치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승현님, 지금 말씀하신 그 계정관리 제품이 클라우드 제품인지 아니면 온프라미스 제품인가요? 사실 저희는 둘 다를 사실은 지원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온프라미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직접 그 제품을 가지고 디플로이 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방식이죠. 네. 당연히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이유가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거 이제 버츄얼 환경을 지원하면서도 이게 서로 이기종 간에 융합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 대용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페더레이션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디렉터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대용할 수 있는 형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플랫폼들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IDAS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형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온디맨드 온프라미스 형태로도 당연히 그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지금 그 ID 애저 서비스. 예. 그러니까 이 계정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것이 해외에서는 예. 좀 뭐 보편화랄까 아니면 이런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추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또 우리나라 또 회사들은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의 계정이 저희가 서비스를 해? 네. 그러면 또 괜히 또 그럴 것 같기도 이게 하고. 이제 좀 인식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어차피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정보들이 기본 정보들을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진짜 이렇게 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저희는 그 정보들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없어지게 되면은 또는 분실되게 되면 또 악용이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요. 네. 예를 들면 뭐 KT, SKT 다른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좀 퍼블릭한 형태로 오게 되면은 좀 약간 범용적일 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또 하나 좀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 해주는 건 아니죠? 퍼블릭 클라우드로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뭐 필요하면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10월달에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돼서 뭐 좀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오늘 계정 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오라클이 앞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이런 쪽 다양한 분야로 계정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그렇게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리 이제 하려고 해도 문제는 이제 그 고객이나 그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게 퍼블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가 사실은 관건인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빗 자기의 데이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해서 이제 하는 형태로 서비스하는 거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무래도 프라이빗 형태가 서로 공존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렇게 묶여지는 형태? 네, 이런 형태는 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퍼블릭으로 가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서비스하는 형태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승현님, 홍현미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보내주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김태식님,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라클 아이덴티 매니지먼트 11G R2를 기업에 도입해서 활용하려면 기존 IT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이 이제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제어를 필요로 하는 건지, 그 다음 내부적인 사용자에 대한 것들만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제로 내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리소스가 어느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정확히 좀 디파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냐, 아니면은 외부 사용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고려될 것은 이제 계정 관리나 접근 관리는 사실은 이제 정책 등들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용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줄 건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관리 모델 이런 것들이 먼저 어느 정도 이제 디파인이 돼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프로젝트 할 때 또 만들려면 어렵거든요. 의사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디플로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문에 좀 마저 응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말씀에 좀 맞추는 걸로 하죠. 예, 네. 예. 지금 이제 11 R2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이제 시작을 사실 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많은 형태의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업데이트하는 형태의 탈피하고자 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오라클화되어 있는 솔루션들은 이제 많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모바일이든 아니면 클라우드든 아니면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기능들이 지금 현재 스펙이 굉장히 더 로드맵상으로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로드맵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들을 보시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고려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그 니즈상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고민하시면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화이트페퍼에 데이터 시트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예, 예. 다 있는데 이거 영문이죠? 예, 영문입니다. 예. 아,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릭하게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린 거고요. 네.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제 트위터에 가시게 되면은 저희 쪽에 관련된 어떤 그 동영상이나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필요한 어떤 유효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공개된 네. 그런 어떤 SNS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사실 구글 검색도 있잖아요. 예, 예. 언제나 이런 것들이 PDF 이런 것들이 딱 한 방에 한글로 쫙 잘 되게 그게 예. 그런 때가 언제 올까요? 그런 때가 한 5년 뒤에 올까요? 글쎄요, 5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네.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음성으로 이제 검색하지 않습니까? 네. 시리 같은 걸로. 네네. 좀만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서로 이제 변환시키는 작업도 이제 아마 제고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텍스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션이 4개 세션이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세션 끝났고요. 3시부터는 여러분들 한국 야쿠르트하고 팔도라면 쪽에 그 경영기획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했는지 실제 사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중장기계획, 단기계획도 중요하지만 또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이제 플랫폼의 어프로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션 2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세션 2를 들으실 분들은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세션 2 거기 전자신문 UTV나 아니면 토크 IT 그 사이트에서 다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